강의 제목을 이렇습니다. 그리고 엔도바스쿨라 하는 동안 이제 그 방사선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방사선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차는 두 개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내가 받는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일까 양을 정도 아셔야 되고요. 네, 방사선량을 적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방사선이라고 하는 방사선 양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인체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그다음에 방사선을 적게 받고 하는 내용도 이제 방사선 방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데 그 방사선 방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먼저 제가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받는 방사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의 분류를 할 때 이거는 이제 그 타 분야, 음, 그러니까 레디션 하시는 분들의 분류에 의하면은 뉴클레 메디슨과 레디션 세라피, 그다음에 다이버스틱 이게 세 가지였습니다 원래 세 가지였는데 이거를 이제 병원을 보다 보니까 이 다이버스틱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프로시저가 있는 거를 알게 돼서 최근에 하나의 이제 브랜치가 더 생긴 게 이제 인터벤션으로 하나 더 분류를 하고요. 최근에는 또 인터벤션도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세분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세분화돼서 하나는 영상학과에서 하는 인터벤션과 영상학과 아닌데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하는 그거를 또 해서 분류가 지금 이제 다섯 개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메디슨이나 요 부분은 변화가 없고 영상학이 이제 분류가 됐고 또 인터벤션 됐고 인터벤션도 영상학 아닌 데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더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그 얘기는 이제 난리지가 최근에 또 더 많이 쌓이고 연구의 그 분야가 많이 쌓인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의 발견에서 이제 이 방사선 특징에서 나오겠지만은 투과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 투과했을 때 그게 덜 투과하고 더 투과하는 거로 이제 우리가 몸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쓰시게 되겠습니다. 방사선은 이제 우리가 쓰는 기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주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메디칼 의료에서도 사용을 하고 이제 땅에서 주로 나오는 거 라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푸드 그러니까 이제 식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제 아마 우리 주변에 거의 다 있는 거고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의료행에 사용하는 요 레디션 특별히 메디칼 레디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2015년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척추주사요법을 월 100회씩 해서 17년간 했더니 손에 이렇게 상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인터벤션하면 위험한 거 아닌가 했는데 사실은 원래 위험했었습니다. 원래 위험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잘 인지를 못했었고 그 전문 기관에서도 이제 이 분야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영상학 분야로 하나 퉁쳤는데 나중에 인터벤션 쪽이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슈가 우리는 국내에 됐었던 거고 국제적으로는 뭐 2000년대부터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방사선 사용하는 원칙이 있는데 원칙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보다 득이 많아야 됩니다. 이 방사선 씀으로써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 행위에서 환자나 이제 쓰시는 분한테 해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이득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의료 행위는 대부분 이걸 만족합니다. 예, 그래서 만족하고요. 그냥 두 번째가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방사선 좀 적게 맞자는 거죠. 얼마큼 적게 맞냐, 제로로 맞냐는 건 아니고 맞을 수 있을 만큼 적게인데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서 적게 맞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의 부분이니까 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적게 맞는 거에 반 맞자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뭐 적당한 라인을 이제 서로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방사선을 근데 이렇게 쓰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이상 좀 맞지 말자라고 하는 한도를 거줍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상 맞으면은 좀 이제 제한을 해주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방사선을.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환자한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또 많이 맞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작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 이런 분들은 이제 방사선 양을 이제 제한을 해줍니다. 방사선이란 이제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방사선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전리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인데 저희가 주로 이제 하는 거는 직진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진하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덜 나가고 더 나가고 하는 거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왜 그러면은 이 인터벤션이 더 방사선 많이 받는 때 이 약간의 산란을 합니다. 이렇게 방사선이 물체를 맞고 옆으로 튀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방사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옆에서 맞지 않는 거는 산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컴프턴 산란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빛이 들어가서
그 원자랑 반응이 하고 이제 튀겨서 나오는 그 현상 때문에 이제 옆에서도 방사선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의 관심이 이제 약간의라고 표현했는데 뭐 1%도 안 되는 양, 0.1% 되는 양의 산란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환자한테 튀겨서 나오는 걸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맞게 됩니다. 방사선량을 이제 방사선은 그러면 얼마큼 나오는지 알려면 방사선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방사선량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방사선이 얼마큼 나오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게 있습니다. 방사선 나오는 거에 관심 있는 거. 두 번째는 거기에 뭐가 있을 때 그게 얼마큼 받는가 하는 거.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흡수선량이라는 거는 거기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인체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뭐 장기가 있으면 장기가 받는 등가선량이라고 하고 거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받는 걸 유효선량. 그래서 뭔가 물체가 있을 때 받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그 CT나 이런 걸 측정하는 양은 이제 거기다 뭘 놓고 재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기계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해당하는 양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방사선 예를 들어서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어떤 면적 선량계라고 해서 면적을 들어오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내가 설령 얼마 반영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컨버전 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는 양들은 기계가 내는 양, 내가 받는 양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 방사선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인데 이제 그럼 내가 얼마큼 받는 거를 얼마큼 위험하냐라는 양으로 연결시키려면 유효선량이라는 거를 쓰는데 유효선량이 측정이 안 되는 양입니다. 뒤에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1cm에서의 선량이라는 걸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유효선량이라는 정의가 남성하고 여성이 받는 거의 2분의 1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치는 게 정의입니다. 이게 이런 유효선량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첫 번째 그거고요.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모든 이제 방사선 위해는 이제 유효선량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게 이제 그 저희가 서베이를 해서 암이 얼마큼 발생하는 했는데 이전에는 무조건 생식선이 1이었어요. 이거 뭔가 2세에 영향을 준다. 이게 1이었는데 2007년에 이제 새로 조사를 해보니까 생식선이 2등으로 내려갔어요. 2등으로. 뭐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생식선도 별로 덜 위험한가 하면서 뭐 적색골수, 결장, 폐위, 유방암 이런 거는 위험하지만은 생식선은 그보다는 덜 위험한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이전에는 뭐 월등히 2배 이상 높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10년씩 단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등가설량은 흡설량에다가 방사선의 가중치, 여러분 쓰는 건 엑스레이니까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흡설량 이꼴 등가설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효설량은 등가설량에다가 조직가중치를 곱해서 다 더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측정도 안 되고, 이거 뭐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측정 하는 값도 다른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서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전신에 맞으면 어떻게 되냐? 방사선 전신에 맞으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사망하는 게 한 7그레이 정도, 이 시버시가 되는데 7그레이 정도 받으면 사망합니다. 7그레이. 저희가 이제 방어에서 나올 때는 밀리시버시라는 양이 나오고요. 1000분의 1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시버시라는 양들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양 하나는 시버 정도 받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코로나도 있지만 바이러스는 이제 여기 1000그레이 정도 받아야 죽주에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하죠. 방사선에 훨씬 더 얘네들은 이제 강합니다. 예. 사람 이쪽 10그레이 정도 받으면 다 죽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곤충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럼 전신에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일부에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6그레이를 이제 그 고환에 받으면은 이제 불임이 되죠. 아까 전에 7그레이 받으면 죽는데 6그레이 받아도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국부로 받으면은 전신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핵폭발부터 인해서 전신 받으면 훨씬 더 위험하고 국부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훨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백내장 생겨서 장애 생기는 게 0.5그레이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0.5그레이 정도. 골수나 이런 데는 대개 다 0.5그레이 정도. 그래서 1그레이는 1그레이란 양이 굉장히 큰 양인데 0.5그레이 정도 되면은 뭔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암이 생기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유엔에서 이제 이거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매번 조사해가지고 방사선이 얼마큼 있는 양인지 그다음에 영향이 어떤지를 조사합니다. 계속. 그래서 보고서를 계속 냅니다. 그러면은 이 ICRP라는 데서 요 보고서를 갖다 참조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방어 원칙을 제시하는데 크게 제시된 게 70년대 한 번, 90년대 한 번, 2007년에 한 번 이렇게 세 번 정도가 있고 가장 최근에 제안된 게 2007년에 제안된 ICRP 103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에 제안됐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IAEA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는 이 IAEA를 보고 이제 국가도 만드는 거죠.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가에서 보는 거는 IAEA지만은 이제 그 연구자들은 주로 ICRP를 참조합니다. 그럼 이제 이 ICRP의 결론이 뭐냐면요. 방사선을 만약에 맞았을 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제 어크레이션에서 원 시벗 아까 이제 원 저기 7그레이 정도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나눠 맞아가지고 1시버 정도 받으면은 여기의 결론은 이게 ICRP 60은 90년대 나온 거고 현행 나왔는데 5.6 여기 보면 7.3, 5.7이면은 5.7% 정도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ICRP가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낸 거는 방사선 한 원시버 정도 받으면은 평생 동안 받으면은 암이 5.7% 정도 증가하더라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캔서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방사선 받고 나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사선 이제 양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니까 시술을 하시니까 보통 선량 한도라는 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이제 들어와서 조금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병원에서 이제 전공의하고 그 인턴들 강의했는데 CT 킵 할 때 받는 선량은 뭐냐? 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쪽이 들어가거든요. 의료상 빗복에. 그러니까 그건 또 이렇게 선량 한도로 해서 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틀린 거거든요. 이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그게. 그래서 시술 직접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직업 선량으로 직업 빗복 들어가게 되지만은 이제 어시스 해주면은 그거는 이제 직업 빗복은 아니고 의료상 빗복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사선 안전하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ICRP의 레코멘데이션인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간 한 20mSv 정도, 50년 일하면은 1000mSv 그러면 1시버이 되죠. 평생 이제 한 50년 정도 우리가 50년 못하지만은 일을 못하지만 50년 정도 하면은 그 정도로 이렇게 지켜주자라는 게 그거고요. 일반인은 이제 그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 그 방사선 때문에는 이제 1mSv 삽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손발 수정체 갑상선 이런 게 좀 위험한데요. 리스키한데 뭐 다른 것들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손은 얼마큼 발은 얼마큼 없는데 문제 수정체예요. 수정체가 그동안 이제 쭉 데이터 쌓아봤더니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카타락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야, 예전에는 한 150ml 정도로 해서 이렇게 연간 맞으면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이거 20ml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입니다.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2016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2018년에 레코멘데이션이 이게 20ml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법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담아도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아마 그 법을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현재 법령은 이렇게 뭐 5년간 100ml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20ml 이렇게 돼 있고 일반인 돼 있고 장기는 갖다가 수정체는 150 돼 있고 이제 피부 손발은 이제 500 돼 있습니다. 500. 다른 양들은 비슷한데 이 수정체가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뀌느냐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제가 방사선사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보고서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 없었는데요. 제가 올해 준비하다 보면 이 보고서 또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는 이제 그 이재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매 이걸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시고 ICRP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한국어 버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2018년에 이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ICRP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인터벤션에서 이제 방사선 얼마 받느냐 하는 것을 이제 컴파일 해놓은 거죠. 데이터들 쫙 다 모아가지고 해놨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참조했습니다. 그 이제 그 우리가 방사선 위해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효 선량이라고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측정되는 거는 유효 선량이 아니고
그 아까 뭐 1cm라고 이제 10mm거든요. HP10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값을 측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측정하는 값하고 평가하는 값하고 틀린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뒤에 나오는 값들은 거의 다 측정 값이긴 하지만 그냥 유효설량으로 일단은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유효설량 측정되는 값은 아니지만 유효설량이다. 연간 한 500례쯤 하면은 이제 뭐 심장이나 머리나 비슷하니까 한 2mS인데, 이거는 이제 차폐가 다 했다는 가정입니다. 차폐를 안 하면 더 많아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 조사를 이제 해봤더니 최대한 1.2mSv,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1.1mSv면 이제 세이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연구자는 0.12. 그다음에 그 몸통하고 이제 납치마 위 두 개를 해보니까 뭐 평균이 한 요 정도 돼서 납치마 위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오는 걸 아시는데, 어쨌든 연간 뭐 해서 1mSv 안쪽 또 조금 높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펼쳐놓은 건데요. 이제 뭐 2mSv 초과하는 사람도 300명 정도 있긴 있지만은, 이게 이제 10만 명인가 그런데 이제 적은 사람이 있고, 요게 지금 이제 그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도 제도로 들어오면은 지금 이제 아마 복잡할 텐데, 그 인터벤션 할 때 한 개 가지고 재면 조금 이제 측정량이 틀릴 수가 있고, 밑에 게 이제 한 개 가지고 잰 건데요. 위에 게 두 개 가지고 잰 겁니다. 두 개 가지고 이제 두 개 재라는 얘기거든요. 두 개 쟀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해봤더니 뭐 1.5 곱하고 여기는 이제 다른 0.04 곱해가지고 하나 앞에다 고 뒤에다 쓸 때 이렇게 웨이트를 달리해서 더해서 2가 유효설량이거든요. 유효설량 이렇게 평가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 요것도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차폐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방사선량이 팍팍 늘어나고요. 대략 차폐 장비를 쓰면은 뭐 적어도 90% 이상은 이제 차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10mSv, 원래 10마이크로인데 10mSv 1000배쯤 되네요. 납차폐 그 이제 납치마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뭐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한 번 할 때마다 있었는데 측정을 한 거거든요. 뭐 갑상선암 발생 이제 위험이 갑상선에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연령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위험은 줄어듭니다. 이제 여명이 적게 남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명이 적게 남아서 어릴 때 맞으면은 여명이 많으니까 더 위험하고, 그래서 남녀도 다릅니다. 여자가 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수정체는 이제 그 수정체 이제 오래 하시고 이제 인터벤션 오래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수정체가 대부분 다 이제 망가져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유효설량을 2012년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 ICRP 조정을 했으면은 다시 이게 아예 갔다가 국가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대략 한 10년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이제 우리나라도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걸 하자는 거는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측정하냐 하는 거죠. 어디서 측정하냐. 측정 눈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눈에다 붙여서. 그래서 목걸이에다 하자. 눈 근처 갖다 붙여서 하자. 그럼 여러분 작업하실 때 눈에다 붙이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불편하죠, 되게. 불편하고, 이거는 실제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디다 측정하고 어떻게 측정하느냐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설량한도 넣더라도 측정하는 것도 좀 이제 방법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눈 사이에서 이제 눈 근처에다 하고 눈 사이에서 했더니 뭐 23 마이크로 한 번 할 때, 작업하실 때 X선이 이제 아래에서 쏠 때랑 위에 쏠 때랑 해봤더니 이제 위에서 쏠 때 눈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많이 나오고, 천정거리를 보통 이제 쓰시는 것 같은데, 천정거리를 이렇게 쫙 해서 막으면은 좀 한 20배 정도 줄일 수 있다. 예, 천정거리를 하시면은. 근데 만약에 이거 이제 그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눈 등가 설량이 50에서 100mSv에 뭐 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에 거로 치면 150이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20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 이런 걸 알게 되면 이제 원래 작업 중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업 중지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 하진 않지만은 이제 눈은 이제 차후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눈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주의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손은 이제 그 장갑을 껴야 되는, 장갑 끼면 이제 조금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손과 발은 사실은 차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과 발은. 그 눈은 이제 곡을 끼고, 갑상선은 이제 갑상선 차폐제 하고, 몸통은 이제 하는데, 손발은 실제로는 이제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랙티컬하게.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뭐 최대 5.5mg, 신경중재 저희 선생님 하실 때는 0.01mg, 말초혈관 조영술 하실 때는 0.4mg,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양이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측정을 이제 해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해봤더니 뭐 차이가 많이 나죠. 0.01에서 2mg까지 손 등가 설량 퍼 이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라메드라는 연구가 이제 그 전부 다 인테그레이션한 연구 같은데, 그래서 이제 DSA 하실 때 이제 하지 DSA 하실 때는 240, 한 건당입니다. 건당. 색전수 하실 때 320, 브레인 하실 때는 60 마이크로. 이게 이제 곱하기 이제 하루에 몇 번 하시나 연간 하시나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나오겠죠. 색전술 하실 때는 60 마이크로,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 단위 정도의 손 이제 등가 설명 봤는데 실제로 손에 뭘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는 이제 좀 약간 내가 이거 하려고 이제 커튼 거리 이걸 써도 커튼 걸 쓰면은 좀 줄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결론 보면 걔가 좀 되지는 또 잘 않습니다. 그래서 양 자체는 뭐 0.1 밀리시버시고 160 같은 얘기죠. 이게 160에서 250 오라메드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하지에도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다시 측정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제 그 측정에 대해서는 이제 ICRP라는 데가 아니라 ICRU라는 데서도 제시를 하거든요. 걔는 측정만 이렇게 제시하는 데인데 걔네는 야 그러면은 그 오퍼레이션 퀀티티라고 해서 HP10 10mm에서의 값과 0.03에서의 값은 이제 수정체를 의미하거든요. 수정체. 아, 죄송합니다. 이게 0.03은 피부를 의미하고요. 수정체 0.3mm에서 수정체 세 가지를 추정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슈는 그죠. 어디다 착용해야 되느냐, 수정체하고 손발을 어떻게 지정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물론 학계에서는 있지만 이게 이제 법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실 때는 없습니다. 실제로 손발 설량 측정 설량기가 있는데 국내에서 하시려면 못 구합니다. 이제 회사들이 안 갖고 있어가지고 구할 수가 현재 거의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지도가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방사선 적게 받는 방법은 원론적으로는 시간을 짧게, 거리를 멀리, 그다음에 차 패치를 두고 해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뭐 줄일 수는 없겠죠. 환자가 지금 했는데 이쪽 넣었다 저쪽 넣었다가 뭐 잘못 들어갔네 하고 하는데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스킬을 좀 키우셔야 되고 거리는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그 맵이 있거든요. 방사선 가운데는 많이 맞고 옆으로 가면 적게 맞으니까 그걸 가능한 좀 멀리 가서 하는 거. 그다음에 차 패치 쓰시는 거. 이 세 가지가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ICRP 139에서는 어떻게 제시하냐면 일단 기계 세팅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엔지오 밟으면은 이제 시내 모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기계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60프레임 퍼 섹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 저기 카메라도 그런데. 근데 그런 거 안 좋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한 4프레임 퍼 섹만 돼도 우리 눈에 보이는데 팩스 올릴 때는 한 1프레임 퍼 섹 정도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럼 얼마큼 많이 올려야 되는가 해서 한 10프레임 써야 되나? 확 찍으면서 그 적게 쓸수록 방사선 적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콜리메이션 사용, 그다음에 선량률을 낮게, 낮은 펄스율, 그다음에 영상수 최소화. 사실 이제 보기 불편하죠. 양을 적게 주면은 이제 영상이 좀 흐릿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데 방사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계의 어떤 세팅들을 조금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또 기계가 가지는 어떤 성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 같으면은 요즘에 이제 저선량 CT라고 해서 그 리컨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리컨 알고리즘으로 뭐 10분의 1, 100분의 1 줄이거든요. 뭐 그런 기계들을 사시면 되고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방사선 분포라는 겁니다. 방사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사선이 이제 좌우 시메트리 되니까 이렇게 기울였을 때는 당연히 이쪽이 많이 나오죠. 그 이제 뭐 이쪽에는 사실은 이제 작업하기 힘들죠. 저기 동선이 안 나오시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엑스레이 가까운 쪽은 또 높다는 얘기, 높고요. 예, 좀 아래쪽으로 서 낮아지고 예, 보시면 이제 300, 200, 100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 갈수록 보니까 그런 거 동선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방사 분포를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납치마를 하면은 0.5mm 납 저희가 보통 쓰는 게 0.5mm 납 또는 0.5mm 납 대체물인데 투과율이 이제 여기 10%보다 더 적게 90% 이상 이제 쳐내는 거니까 이게 납치마만 사용해도 몸통은 대부분 다 이제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거우니까 이제 궁극의 부상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납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비납 납치마, 그러니까 납이 아닌데 이제 납치마 이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 갑상선은 이제 갑상선 보호대를 이제 착용을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쓸 거냐에 서 이제 뭐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월 한 4mm 15 넘는 사람들은 좀 쓰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갑상선 써주시는 게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도 뭐 그 납으로 쳤을 때 0.5mm짜리냐 뭐 0.35mm짜리냐 하는데 얘는 10분의 1 정도에는 7분의 1 정도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같이 이제 저기 장막을 이렇게 커튼을 쓰면은 또 이것도 이제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머리하고 눈은 이제 결국 천장거리하고 이제 그 보호경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천장에 걸어가지고 쓰는 걸 하면은 딱 이렇게 저기 내려서 쓰면은 한 뭐 많이는 이제 20배. 이거는 이제 그 뭐 위치나 이런 거에 달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다른 거 하실 때도 되게 뭐 10배 정도씩은, 한 20배 정도씩은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천정거리를 쓰고 이제 목도 이제 갑상 차폐하고 한다면은 한 800개 레 정도는 해도 그 선량 한도를 넘지 않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안경도 이제 0.75 pb 그 쓰면은 이제 85% 정도 감소해서, 요거는 이제 앵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앵글이. 그러니까 앵글이 되게 중요해서 그, 만약에 빔이 앵글 같은 저기 눈높이 들어오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경도 착용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손은 이제 손발은 이제 천정거리 보호를 잘 받지 못한답니다. 천정해도 이렇게 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또 막으려면은 천정거리 아래다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하면 이제 줄일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장갑을 껴도 되긴 되는데요. 장갑이 또 이렇게 두툼하고 훨씬 두툼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서지컬도 아니고 굉장히 두툼해서 절차에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그러니까 손은 보호받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센터가 10이고 여가 4고 2면은 이제 작업하실 때 이거를 더 손이 들어가면은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나 이런 동선을 그 엑스레이 논 위치에서 가장 멀리 하면은,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이제 방사선 적게 받겠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손이 얼마 가는가를 좀 이렇게 맵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작업하시지 않습니까? 네, 작업하시고 이제 목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좀 손 보호가 좀 될 수 있겠다. 발은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뭐 이동용 차폐치가 할 수 있는데 걸리적거리지 않습니까? 이동하는데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는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발은 이제 차폐가 쉽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제 조금 이제 말씀 못 드린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방사선으로 본인을 이제 보호하는 거는 결국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뭘 차라고 했는데 안 차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방사선 맞아도 모르거든요. 측정을 해고 이제. 근데 이제 의료진들은 또 환자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환자한테도 적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병원은 시스템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납치마 이런 거 없으면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주긴 줄 겁니다. 병원에서 한 개 줘서 여러 명 뭐 쓰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분명히 줄 건데 뭐 한 개 줄 거냐 두 개 줄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시암에 이제 사용하는 의사분들 필요량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알고, 그것도 이제 영상학과 아닌데도 알고 해서 더 세분화되고 있는데, 방법은 이제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차폐 도구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상당히 이제 묵직하죠. 되게 되는데 납치마, 갑상선 보호대 이런 거 다 하고, 천정거리는 이제 드시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거 하면은 방사선량을 상당히 줄여줘서 한 500건, 연간 500건 하신다고 해도 2mSv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재 방사선 이제 인터벤션이 ICRP에 의해서 이제 인터벤션으로 하나 독립됐다가 다시 또 거기서 영상하고 이제 영상학과 아닌 사람 의사들로 해가지고 또 두 개를 할 정도로 이제 이슈가 계속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럴 정도로 계속 이슈가 늘어나는데, 국내는 그냥 아직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국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전신설량 이런 걸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전신설량은 어느 정도 이제 현재 돼 있는 게 있는데, 수정체나 손발설량 측정은 이제 뭐 방법론으로 연구실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이런 건 되고 있지만, 아직 법으로 딱 해서 이렇게 해서 해라라고 하는 거는 되지 아직 않아 있어서, 이런 게 정립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저질 설량 측정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전신설량은 이제 의미는 유효설량을 측정해서 방사선을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연간 얼마 이하를 제한해서 평생 이게 이제 거든요. 측정이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TLD라고 하는 거하고 OSL이라고 하는 거, 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법에 이 회사가 이제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그거 합격한 사람들한테만 그 허가를 주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뭐 만약에 폐기학과나 이런 데 있거나 영상학과 있으면 TLD 보통 TLD라고 총칭이 됩니다. 그걸 착용하시면은 원래는 이게 네 가지를 측정을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1cm 선량, 그다음에 피부 선량, 그다음에 수정체 선량이 세 가지 하고 하나는 중성자 선량인데 네 가지 원래 측정하도록 이걸 법적으로 시험을 봐요. 보기 때문에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통 레포트 해준 건 두 가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1cm 선량하고 피부 선량하고 두 가지 정도만 이제 해줍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그 관리자가 아마 해주실 겁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목을 쓰고 이거 다 프로텍션을 하는데 이제 머리라든가 발 쪽은 주로 프로텍션을 이제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머리 프로텍터를 이렇게 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안 써도 크게 지장이 없는지 네네. 장기적으로 시술을 많이 네. 했을 때 네. 머리하고 발 쪽은 어떤 이게 이제 뭐 되게 방사선 맞으면 안 좋을 텐데요. 이제 이게 그럼 여기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방사선 맞았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를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브레인 생각하시면 브레인 우리가 캔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적색골수, 결장, 폐위, 유방, 생식성, 방광, 식도, 간, 갑상선, 뼈표면, 뇌에서 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뇌 0.0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뇌의 방사선을 그러니까 방사선 똑같은 양을 맞았을 때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 프로스트 캔서나 이런 거는 한 뭐 25% 정도 생기는 거예요. 25% 정도. 근데 얘는 이제 뇌에 맞아도 생기는 게 1% 정도. 그러니까 중요도가 이게 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쭉 서베 해보니까 방사선이랑 똑같이 맞아도 좀 암이 적게 생기는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이제 그렇게 쓰셔도 되죠. 이제 당연히 그게 막아주는데 이제 아까 이제 천정거리만 해도 머리랑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호경을 해서 충분하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말씀드린 손발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손발은 이제 본인이 그거를 희생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좀 이거 투수 넣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하죠? 손발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머리는 이제 천정거리로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반경은 이렇게 하면 유효기간이 있나요? 나의 어떤 차단 네.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그게 그 납이 이렇게 프레질 하니까 이렇게 휘거나 하면서 이게 좀 금가 있잖아요. 납치마도 그렇지만 해서 납치마를 원래 검사를 하면 엑스레이 찍어서 검사하면 이렇게 실금 갔으면은 방사선 글로 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폐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이제 글러스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납치마 예를 들면은 이제 금이 갑니다. 예, 금 가서 그거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봐서 실금 갔으면은 교체하고 합니다. 나방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금이 가가지고 글로 방사선이 새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신부는 이제 이제 작업을 여의사 선생님들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연간 20ml 씹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태아가 생기면은 이제 보통 3주부터 보는데 얘는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선량 한도도 낮춰주고 그래서 이제 해주는데 그러면 이 태아 선량을 재야 되는데 태아 선량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시아편에서는 이 복부 복부를 측정해서 그러니까 아까 일반인은 1mS이라고 했는데 그 복부를 측정하면은 그 애는 좀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는 한 2mS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양을 제시를 해서 복부에서 재서 2mS 넘으면 이거는 일반인한테 이제 선량한도를 오버한 거죠. 그럼 이제 작업을 못 해야 되니까 이제 RCRP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관리자가 권고치를 넘었다고 안처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예, 병원에 검사가 나오고 네, 제가 시술할 때 이제 시술 못하게 된다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관리에서 오버됐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검사 나와요. 검사 나오는데 그 검사가 이제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 병원에 뭔가 이제 병 위협을 주는 거죠. 근데 그
그 논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사선 많이 맞은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피검사 해주고 다 해줘요. 국가 차원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주는데 이제 이게 시스템이 우리나라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그 핵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시스템하고 인터벤션 하는 영상학 시스템하고 다른데요. 영상학 시스템은 그게 오버되면요. 뭐 저기 우리 병원도 한번 있었는데 저기 보건소에서 조치가 저기 종사자 관리 잘하라고 날라옵니다 이게. 근데 그게 넘으면은 이제 나와서 조사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제안을 이제 암암리에 하긴 하거든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근데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조사해 보면 대개는 이제 납치마 안에다 차라고 하는데 납치마 밖에 차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있어서 그런 식으로 대개는 이제 해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병원에 이제 그 권고하기는 이제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걸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아 이게 좀 우리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다. 아, 이게 차 폐체가 부족하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해결해 주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담당자 또는 이제 관리자로서는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그 차지 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비파기에서 많이 됐거든요. 그 비파괴는 엄청 강하게 합니다. 지금 비파괴 하면은 현장에 걔네가 맨날 이렇게 그냥 수시로 나가서 검사하고 바로 그냥 저기 뭐냐 벌금 때리고 하거든요. 만약에 의료계에도 그런 만약에 신뢰가 깨진다면은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방법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긴 하시지만은 이제 좋은 거는 병원 시스템에서 그런 걸 논의하셔가지고 아, 방사선 많이 나왔는데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논의하시는 게 맞고요. 그 논문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 차폐체 하나만 둬도 요거만 둬도 실제로는 이제 많이 이제 세이브가 되거든요. 요거 하나 사주는 거 안 사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1차적인 답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천장거리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적당히 잘 막아주는 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디에이션이 패러렐한 레인가요? 아니면 다이버전스 하는 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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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제 레디에이션은요, 4, 5 이제 다 나가죠. 근데 요 엑스레이는 만들 때 이 타겟을 때려서 나가는 앵글을 최소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파인데 그러니까 앵글을 이렇게 한 뭐 예를 들면 5도나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그 스펙이 있는데 이제 산업에서 사용하신 거는 한 40도 정도 나오게 만듭니다. 원래는 그냥 4파이로 나오는데 40 정도 나오게 만들고요. 병원에서 쓰는 거는 좀 더 작게 조그맣게 나오게 그러니까 뭐 5도나 10도 이렇게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 뭐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퍼지는 게 이렇게 그 CT 같으면은 그거를 콜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mm만 나오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널찍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앵글로 다 나오는 거죠. 뭐 20도나 30도 정도 다. 네. 그럼 아까 그 네. 저기 방사선 분포 그림에서 그거는 이제 그 밖에 쪽은 이제 콜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돼 있는 겁니다. 콜리메이션이. 콜리네이션이라는 게 앵글을 조정해 준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콜리메이션 그러니까 방사선이 나오면은 이만하게 많이 여기 나오면 다 맞으시잖아요. 그 부위만 나오게 이렇게 납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 앵글만 다른 개념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고기만 나오게 하는 거, 이쪽은 못 나오게 하는 거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네. 앵글은 조정해 놨고 이렇게 영역을 정했으니까 다이버전스가 조금은 줄지만 그래도 다이버전스는 여전히 아, 존재하는 예. 거죠.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지나가는 방향으로만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 옆으로 퍼지지 않아요. 원래 했는데 이 옆으로 퍼지는 원인은 환자가 있어서 그래요. 아, 산란되는 것 때문에. 네, 환자가 있어서 옆으로 퍼지는 그러니까 그럼 저거는 산란의 결과를 네네네. 환자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밑으로만 쭉 이렇게 옆으로 쭉 있는 이 선들이 이 선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 선들이 이렇게 그냥 쭉쭉쭉 나오죠. 그냥 요 밑으로만 쭉 나오는데 환자 놓는 순간 옆으로 퍼지는 거죠. 우리가 쓰는 레디에이션 저런 상황에서는 예, 예. 그냥 패러렐하고 해서 봐도 상관 무방하다. 환자가 없다면. 네, 네, 거의 패러럴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뭐가 있으면 이제 걔가 이제 산란이 있는데 이제 원래 이론적으로는 저게 이제 1%가 안 되거든요. 1%안 되는데 그 에너지랑도 관련이 있는데 에너지가 이제 낮으면 또 이제 좀 더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관련이 있지만 그냥 저희가 얘기할 때는 1%안 된다. 예, 그냥 러프하게 0.1% 정도. 네, 저기저기 기회해 주는 겁니다.